편두통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2에서 15% 정도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두통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하며 20대에서 50대 여성에서 매우 흔한 만성 두통의 하나로 꼽힙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이고 욱신욱신거리고 지끈지끈거리는 박동성 두통과 함께 구역질과 구토, 그리고 빛이나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뭔가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것 같은 시각 증상이 동반할 수 있는 두통입니다. 그런데 편두통 환자들의 약 상당수가 수면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편두통 환자들이 잠을 못 자게 되면 편두통이 재발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두통이 수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편두통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수면 습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부족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좋은 잠, 숙면은 기억력, 면역 기능, 심장 건강, 그리고 신경 기능에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편두통뿐만 아니라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과 같은 만성 두통이 유발되기도 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수면 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편두통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중앙에 있는 시상하부는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조절하는 동시에 통증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은 시상하부의 기능을 방해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편두통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멜라토닌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편두통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편두통 환자는 수면의 질이 낮고 편두통이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거나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 환자들은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저하되어서 편두통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혈류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반응도 증가되면서 편두통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편두통과 관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두통이 시작되고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는 수면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저산소증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연관이 됩니다.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수면이 편두통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의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경우에도 편두통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 과다로 인해서 멜라토닌과 낮에 깨어있고 몸의 신체 기능을 높이는 코티졸의 균형이 깨지면서 편두통이 촉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들도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이외에도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는 불면증 환자는 편두통 발생 빈도가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3차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도 편두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됨으로써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그 결과 뇌 혈관과 신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아침 편두통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편두통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다리가 저려서 잠들기 힘든 하지 불안 증후군에 있는 경우에는 잠이 어렵게 들다 하더라도 자다가 주기적으로 다리가 떠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약 80%에서 동반되게 됨으로써 잠이 들게 돼도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편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하지 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뇌의 도파민의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파민의 부족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로 잠을 잘 자야지 편두통이 악화되고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고 깨어나십시오. 어젯밤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도 기상시간은 고정해야 됩니다. 주말이라고 더 자서는 안 되고요. 주말이라도 주중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편두통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잠을 더 길게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편두통을 안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생체 리듬을 악화시키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사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소량은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마셨던 카페인을 주말에 안 마시게 되면 편두통이 악화될 수도 있고 저녁 늦게 카페인과 술을 섭취하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시고 잠잘 때는 어둡고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서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요법도 매우 좋습니다. 몸과 뇌를 이완시켜서 잠이 쉽게 자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칭, 명상, 심호흡과 같은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게 되면 잠도 쉽게 들고 깊은 잠도 잘 자서 편두통의 발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멜라토닌을 보충하게 되면 편두통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ml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편두통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면과 편두통이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제한하시고 멜라토닌의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두통이 조절되지 않고 힘든 생활을 견디시고 계신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편두통도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